안녕하세요, 와치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계 계급도 관련해서 썰을 한번 푼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마지막 계급도에서 잠시 등장했었던 파텍, 랑해, VC, AP 등 이 빅5보다 위에 등장했었던 독립 제작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한마디로 기계식 시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이엔드에서 가장 상단에 포지셔닝하고 있는 어찌 보면 기성품이 아닌 맞춤 제작이면서 장인이 한 땀 한 땀 펼쳐 보이는 작품 세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시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먼저 우리가 기계식 시계 독립 제작자를 말하려면 이야기해야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AHCI, 아치. 이름 그대로 독립시계 제작자들의 아카데미라고 할까요? 1985년 스벤 앤더슨하고 뱅상 갈라브레즈가 예술적이면서 동시에 독립적이고 창의적으로 시계를 만드는 제작자들의 조합으로 설립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유서 깊은 브랜드들, 즉 블랑팡이나 브레게, 바쉐론 콘스탄틴 등 유명한 시계 브랜드들도 사실 처음에는 작은 공방에서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찍어내듯 제작하는 기성품이 아니라 소수의 고객을 위해 이 니즈를 공유하면서 주문 제작하는 워치메이커들 말이죠. 그런 독립 시계 제작자들이 후대에 모여서 만든 단체가 바로 아치입니다. 70년대 쿼츠 파동으로 기계식 시계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을 때 공방에서 홀로 힘쓰고 있었던 제작자들이 있었고요. 이들 간의 네트워크가 없진 않았지만 한계에 맞닥뜨려서 1984년에 이르러서야 스벤 안데르센에 의해서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 것이죠. 이때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었습니다. 이제 설립된 지 한 35년이 넘어가고 있는 이 단체는 바젤월드에서 별도로 부스가 설치될 정도로 인정받는 기계식 시계 마스터들의 모임인 것이죠. 정식 멤버가 되기 위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하고요. 아무리 재능이 많은 시계 제작자라고 할지라도 아치 회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배 시계 제작자들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검증을 받아야만 하고요. 위원회의 만장일치 승인이 있어야만 정식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그룹에서 이름을 알리고 이제 인큐베이팅 하는 과정을 거친 시계 제작자들은 큰 시계 브랜드와 협력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이름 또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독자적인 브랜드를 창립하기도 합니다. 1년에 몇 개만 소량으로 생산하면서 시계 하나의 가격이 수억을 호가합니다. 케비노티에라고 이제 불리우는 이들은 시계의 무브먼트 구조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까지 가능한 시계 제작자입니다. 물론 모든 독립 제작자가 시계의 부품부터 케이스까지 모두 제작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설계한 시계의 일부분을 이제 외주로 이제 맡기거나 르마니아, 프레드릭 피게 등의 에보슈 무브먼트를 받아서 수정 제작하기도 합니다. 현재 이 기라성 같은 정식 멤버들은 이와 같습니다. 현재 정식 멤버 29명, 그리고 명예 멤버 18명, 후보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위스 출신 시계 제작자들은 물론이고 마티아스 네스케, 라이너 니나버 등 독일 출신, 그리고 그 외에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러시아 등 국적도 다양합니다. 일본, 홍콩 등 이 아시아계 멤버도 있는 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부러운 일이네요. 명예 회원도 있고요. 멤버 중에 익숙한 이름들도 보이시죠? 네, 서론이 길었습니다. 몇몇 주요 제작자와 그 브랜드 시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칼리 보틸라이넨입니다. 핀란드 태생인 그는 이제 제2의 필립 듀포라는 명성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필립 듀포는 현존하는 최고의 시계 제작자이죠. 보틸라이넨은 리피터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파르미지아니에서 일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의 시계에서는 파르미지아니의 냄새가 납니다.
저도 이제 파르미지아니를 예전에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개성 있는 디자인이 아주 인상적인 브랜드죠. 그래서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1996년 처음으로 자신의 시계를 만들면서 독립시계 제작자가 된 그는 2007년 제네바 그랑프리에서 남성 시계상을 수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작년 제네바 그랑프리에서도 수상을 했죠, 아마. 제가 전에 올려드렸던 제네바 그랑프리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계 제작자로 폴 주른의 레조넌스, 그리고 필립 듀포의 듀얼리티, 그리고 기성 브랜드로는 랑의 다토그래프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다토그래프는 필립 듀포도 신품을 구매한 유일한 시계라고 하죠. 네, 두 번째는 폴 주른입니다. 프랑스와 폴 주른은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한 독립 제작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네바 그랑프리 영예의 대상격인 에기우도르 그랑프리를 3회 이상 수상한 유일한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 다른 독립 시계들에 비해서 가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접근성도 괜찮은 편이고요. 근데 최근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한 5년 전만 해도 2천만 원대 엔트리급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중고로요. 이젠 3천만 원 이상으로 넘어갔습니다. 프랑스 마르세유 출신인 그는 이제 어릴 적에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삼촌의 조그마한 앤티크 시계점에서 꿈을 키워갔습니다. 1991년 바젤 페어에서 뚜르비용 소버리는 아치 부스에서 이제 선보인 이후에 1994년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간의 연구와 개발을 거듭한 끝에 뚜르비용을 비롯한 몇 가지 모델을 가지고 1999년 브랜드를 정식으로 론칭했습니다. 당시 20개의 뚜르비용 시계를 예약받음으로써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소버린 뚜르비용, 그리고 크로노미터 레조넌스, 크로노미터 소버린, 크로노미터 블루 등의 모델들이 있는데요. 레조넌스 같은 경우는 아까 보틸라인이 언급했던 그가 리스펙트 하는 시계 중 하나입니다. 사실 폴 주른은 제 드림워치 중 하나입니다. 38mm 사이즈가 단종되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폴 주른만의 유니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 골드로 제작된 무브먼트와 피니싱 등 폴 주른의 매력은 입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 물방울 핸즈도 그렇고요. 언젠간 제 손에 들어올 수 있겠죠? 네. 2018년 샤넬이 지분 20%를 인수하면서 독립성을 보장받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자본까지 확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필립 듀포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분이죠. 과거 예거 그리고 AP에서 일했지만 70년대 쿼츠 혁명과 맞물려서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변해가는 워치메이커들의 모습에 염증을 느껴서 독립 제작자가 되었습니다. 1982년 세계 최초로 미니 리피터와 그랜드 소네리 기능이 담긴 회중 시계를 제작했고요. 1996년 아까 보틸라인이 극찬했던 듀얼리티를 발표하면서 복잡 시계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심플리시티를 선보이면서 또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매우 단순한 타임온리 시계이면서도 케이스백을 통해 보여지는 무브먼트의 세공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이 시계는 작년 홍콩 소더비 경매에서 7.6억에 낙찰된 바가 있는데요. 컴플리케이션이 아닌 심플 드레스워치였음에도 말입니다. 한 달에 1개에서 2개 정도 제작하는 그의 시계는 돈이 있어도 구입할 수 없는 시계 중에 하나입니다. 5년여를 기다려서 수령하는 고객들도 생기고는 하는데요. 심플리시티 같은 경우에 애초에 200개만 제작할 예정이었고요. 이미 주문은 모두 끝난 상태라서 돈 있어도 구입할 수 없는 시계입니다.
이렇게 뭐 경매에서 낙찰되지 않은 한 말이죠. 두말할 필요 없이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시계 제작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모조엔 씨의 재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고, 또 해리 윈스턴의 오퍼스로도 유명한 안드레아스 스트렐러, 그리고 명예회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스피크 마린 등도 있습니다. 스피크 마린 같은 경우는 지난 제 빅벤 투어 영상에서 함께 살펴봤죠. 그런데 꼭 이 아치그룹에 속해야지만 최고의 제작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그룹에 속해 있지 않지만 명성이 있는 독립시계 제작자들도 꽤 있습니다. 먼저 로저 스미스가 있습니다. 그랜드마스터로 평가받지만 독특하게도 영국 출신이고요. 1970년 맨체스터 근교 볼튼 태생인 그는 브리티시 스쿨 오브 워치메이킹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는데요. 아치의 명예회원이기도 한 조지 데니얼의 워치메이킹이라는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20대 초반 직접 자신의 회중 시계를 제작합니다. 이 시계를 들고 데니얼을 여러 번 찾아가게 되는데요. 결국 데니얼의 승낙을 받고 협업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시계 수제작에 필요한 32가지 유니크한 어떤 프로세스를 모두 마스터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시계 제작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신의 이름을 딴 로저 W 스미스라는 워치메이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매에서도 거의 등장하지 않는 굉장히 희귀한 워치메이커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로렌 페리어입니다. 파텍 필립에서 37년간 개발 부서장으로 일을 했고요. 만 62세가 돼서야 독립 제작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갓 데뷔한 2010년 제네바 그랑프리에서 수상 경력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로렌 페리어의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특히 이 극강의 심플 디자인을 자랑하는 갈렛 마이크로 로터에 빠져서 해외 사이트를 뒤적거리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당시 이베이에서 한 6천만 원 선에 거래가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 3, 4천만 원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뭐니 해도 그의 최고 작품은 갈렛 클래식 뚜르비용 더블 스파이럴입니다. 2010년에 그랑프리를 수상한 시계도 이 뚜르비용인데, 보통 다이얼을 뚫어서 전면부의 뚜르비용을 보여주는 데 비해서 이거는 과감하게 케이스백에서만 볼 수 있게 배치했습니다. 웬만한 자부심이 아닌 이상 어려운 발상이죠. 이 로렌 페리어는 재미있는 경력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 카레이서이기도 했는데요. 뭐 로터스, 뭐 포르쉐 934, 뭐 포르쉐 935 등 다양한 모델을 다뤘습니다. 1979년에는 폴 뉴먼에 이어서 르망에서 3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요즘 로렌 페리어의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니 리피터 같은 경우 GP, 지라드 페르고와 동일한 무브먼트를 가져다 쓴다거나, 또 LVMH의 자회사인 라 파브리크 뒷덩에게 무브먼트를 의존하는 점, 그리고 또 최근 그레이마켓의 시계들을 좀 덤핑하고 있는 점 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로저 드비나 프랑크 뮬러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그 외에도 제가 이제 일전에 제네바 그랑프리 영상에서도 잠시 등장한 적이 있었던 그루벨 포지, 요즘 잘 나가죠. 그리고 우르반 요르겐센 등이 있습니다. 그루벨 포지는 폴주른처럼 대기업인 리치몬드가 지분을 20% 인수하면서 그들의 철학이나 핸드크래프트맨십이 어떤 더 탄탄한 재정 위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사실은 기계식 시계의 끝판왕급에 해당하는 안드로메다 행성에 다녀와 봤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계 생활의 시작은 롤렉스를 부정하는 데서 시작해서 롤렉스를 인정하는 데서 끝난다.
뭐 이 문구가 의미하는 것을 너무나도 저는 잘 알고 있고요. 어느 정도 동의도 합니다만 오늘 가볍게 알아본 이 독립시계 제작자들의 이야기도 진지하게 파고들면 끝이 없는 것처럼 시계생활 안에는 이렇게 다양하고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계생활을 롤렉스로 한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일인 셈이죠. 물론 다양한 세계의 시계들을 모두 경험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즐거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긴 희노애락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간사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 그들과의 어떤 괴리감도 줄어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